그래서 나는 그렇게 막 헤비한 어떤 고민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영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무리될 때까지의 어떤 페이스가 있는데 또 내가 맡은 역할이 있고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체력이 건재한데 친구들이 자꾸만 흐름상 번아웃 왔다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이서 몰아버리니까 휩쓸리는 거예요. 오케이. 체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 근데 호동이 형 번아웃 우리 매주 찍을 때마다 오잖아. 손수건 꺼내면은 약간 온 거거든. 이따가 캐릭터를 처음에 그렇게 잡아주면 또 받아줘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근데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되고 진짜 내가 체력이 진짜 번아웃 온 게 아닌가? 어느 선에서 걱정이 돼요. 첫 번째는 예. 잘 못 자나요? 잠 잘 잡니다. 잠 잘 자고 예. 입맛도 괜찮고. 지나치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두근거리는 게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예. 주의가 산만하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인 그 루틴에서 잘 안 벗어납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근데 이제 실제 내가 진짜 번아웃이 왔나? 체력이 진짜 떨어진 건가? 저기 호동 씨 건강염려증이다. 제가 볼 때는 호동 씨 건강염려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번아웃이 오면 음식의 양이 더 많아지거나 더 줄어들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주위 사람을 막 원망하게 되거나 나 맞아.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하고 동료들한테 짜증도 더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번아웃은 호동 씨가 느끼는 나의 체력 그게 중요한 거죠. 남성 갱년기도 지금 호동 씨 나이 없으면 대단하다. 홍익걸 씨는 옛날부터 갱년기였거든요. 진짜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죠. 예. 남성 호르몬 검사는 해보셨어요? 그때 기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본, 그래서 뭐 크게 그리고 건강검진하고 남성 호르몬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문제 없으면 민감인가 번아웃? 그럼 번아웃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또 덩치만 컸지 예. 또 이렇게 좀 서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뭐 슬픈 드라마 보면 눈물을 좀 이렇게 그건 가슴 떠오시고 감성이 풍부한 것이.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지나치게 꽃이 좀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훨씬 저기 아름다운 50대네. 그냥 사체 진행할 게 아닌데 이것도 이 다 먹는 거 입어 있어 열매 이거 어디 가려고 집에 가나 하루 이제 일 다 끝내고 지금 퇴근길입니다. 호동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건강한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캐릭터 버리고 그거는 다음 녹화 때는요. 예. 내 여의사 쌤한테 상담 받았는데 받았는데? 나는 번아웃도 없고 남성 갱년기도 아니고 말하는 너희들이 시답잖다 하고 얘기하고는 바꾸세요 분위기를. 여의사 쌤이 내가 아니라 너희가 번아웃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제가 딱 그렇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할 필요도 없고 첫 번째는 제가 남한테 좀 덜 친절해라. 그리고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 그냥 시청자분하고 호동 씨에게 소중한 몇몇 사람한테만 사랑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누가 말이 길잖아요. 그럼 잘라. 내가 잘라라고 했던 거를 편집하라고 얘기하세요. 호동 씨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형님은 호동 씨가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호동 씨가 건강한 게 결국은 이 팀들에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동 씨 자신감 가지겠습니다.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호동 씨는 제가 얘기할게요. 예. 아는 형님에서 제일 건강하다고 번아웃은 무슨 번아웃이냐고. 상담을 하고 싶은 건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거에서 이미 일부 해답도 받긴 했는데 한 19년, 20년 가까이를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죠. 네. 굉장히 사실 힘든 것도 몰랐죠 그때는.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즐거움과 점점 빚이 줄어드는 그 즐거움에 일이 전혀 힘들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올해 초에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계속 이제 좀 쉬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들어온 일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도 갖고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그 옛날엔 바빴을 때 그 시간을 쪼개서 갔다 오는 여행이 그렇게 좋았어요. 하는 거라고 이제 여행이 가장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여행을 가서
되게 외롭다라는 거를 오래 다닌 여행이 거의 대부분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여행도 이제 크게 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답답해요. 네. 지금 이상민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목표 하나만 딱 놔두고 네. 계속 달려오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도 사라졌지만 본인도 없어요. 네.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거기 없었고요. 그냥 주변에 대한 책임감이 가득한 누군가만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번아웃 오신 거예요. 맞아요. 네. 번아웃이 왔는데 대외적으로 내가 번아웃이 왔다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상민 씨한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원트만 있었어요. 네. 원트는 빚이 너무 많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을 즐기기 어려운 어찌 보면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만 있었던 거죠. 네. 이거는 사실 금방 지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티신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네. 게 정말 어려운데 근데 이상민 씨가 전형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지금 목표로 세운 거 딱 하나 그거 어떻게든 네. 해낸다. 그러고 나면 나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빚을 다 갚았다는 만족감은 엄청나게 컸겠지만 네. 행복이랑 만족감은 클수록 거의 같은 크기로 공허함이 밀려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기가 아니라 빈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옛날처럼 연습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너무 오랫동안 안 했는데 지금부터 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위스키 수집하는 거 좋아하신다면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그냥 편안하게 만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는 것 자체가 그 관계의 어떤 상황에서 또 잘못 될까 봐. 그게 왜 두려우세요? 이제 내가 한 번의 실패도 있었고 아, 내가 또 이 사람이 싫다고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싫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혹시나 나의 악감정을 또 갖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뭐 누군가와 이렇게 좋은 만남이 이어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물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족 관계가 이제 저 하나로 끝나버려가지고 그런 어떤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빨리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제2의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급해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딜레마네요. 관계를 맺고 싶은데 네. 관계를 맺었을 때 네. 혹시나 하는 네네. 그 불안감. 네, 사람들이 그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엄청난 변화라서 맞아요. 네. 사실은 정말 나한테 편한 사람부터 지금 조금씩 다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부담감이 조금씩 내려갈 거고 네. 그렇게 다시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괜찮아지니까 요때 힘내시는 게 쉽지 않지만 되게 중요해요. 아, 알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네네. 근데 진짜 지금 보면은 우리 경훈이도 결혼을 하고 그쵸. 조세호 형도 이제 결혼하고 그쵸. 진짜 찐으로 그리고 내 5년 된 매니저도 내년 1월에 결혼을 해서 주변에서 내 친한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니까 약간 등 떠밀리는 듯한 느낌. 이게 나도 결혼을 생각을 해야 되나? 왜냐면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결혼 얘기를 하시는데다가 며칠 전에 존박을 만났는데 존박이랑 얘기하면서 야 결혼하니까 행복하냐? 그랬더니 존박이 얘기하길 형 저는 제 와이프랑 아이 보면서 비로소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엄청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혼을 너무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보고 살았나? 자, 제가 바라보는 희철 씨는 되게 건강한 나르시즘이에요. 자기의 신화 중에서 나르시소스라는 알죠. 그 사람이
연못에 비친 내 내 모습에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사랑을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근데 그 연못에 보이는 본인의 모습이라는 게 희철 씨에게는 팬들이나 대중이 본인에게 보여주는 본인의 어떤 이미지? 이게 본인한테는 나르시소스가 가지고 있는 비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오 맞아요. 굳이 나의 외로움이나 나의 허전함을 이 여기에 비친 내 모습 외에 다른 걸로 충족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로도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 나르시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죠. 물에 빠져서 연못에 빠져서 왜 빠지는지 알아요? 너무 나한테 빠져서요. 아니에요. 그왜 죽지 그게? 이 연못물이 흔들리면서. 이 연못물이 흔들리면서. 그 망가지면서. 연못물이 흔들리면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하긴 저도 천년만년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사실. 지금은 괜찮은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약간 유지되다가 조금씩 죽는 무조건이죠. 타이밍은 올 거예요.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지. 근데 그 내려오는 타이밍 때 막상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대중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때는 좀 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내가 굳이 밖에서 무언가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좀 찾을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러고 싶고 저에게 결혼은 영원한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보면은 정말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마인드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저는 특정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결혼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될 걸요. 그 누구보다 좋은 남편이 될 거고.